나는 눈에 보이는 그 개를 만지고 싶었어. 난 그 개를 만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를 달랑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나 개 만져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좀 그러다가 울고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날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왕궁에서 산 거는 최소 19년에서 길게는 29년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가 출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전이라는 거를 지어줬고, 삼시전이 집 세 채예요. 집 세 채. 그래서 세컨하우스 개념이지. 거기 있는데 제가 강원도 평창 쪽에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거기에 집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런데 왜 집이 있지?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시골에 이게 거주민이 빤하거든요. 저게 분양이 될까?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택시 같은 걸 타고 다니니까 그런 택시 기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돼요? 이러면 세컨하우스? 뭐 이런 식 대답이 와. 내가 보기에는 소똥 냄새만 나는데 바보. 정확하게 말하면 닭똥 냄새입니다. 소똥 냄새는 저거는 그 축사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 농사 짓는 쪽에서 나는 거는 닭똥 냄새거든. 저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뭐 서울 사람들이 뭐 투자 목적으로 산대요. 딱 봐도 동네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너 투자 잘못했는데 지금 누구 기획부동산에 낚인 것 같은데. 딱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집 세 채가 있대. 뭐 돈이 많으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하나 있고 서울에 내가 사는데 제주도에 하나 있고 그래서 좀 춥고 이럴 때는 제주도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도 하나 있어서 뭐 스키도 좀 타고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 뭐 그런 거 뭐 그냥 하는데 자꾸 옮겨다니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는 아니고 그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주거가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게. 내가 늘상 옮겨 다녀서 알잖아. 그거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았대. 인도는 기후가 이제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아열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죠. 그건 뭐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춘추복이 필요가 있나? 이거는 그냥 조금 버티다가 그냥 하복으로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춘추복 입는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춘추복을 제일 오래 입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비도 우리가 뭐 장마나 이렇게 해서 올 때가 딱 있는데 지금은 뭐 요실금처럼 계속 찔끔 이렇게 오잖아. 나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내가 생각을 하거든. 내가 꼭 나가면 비가 와요. 짜증나게. 나 차도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좋아해요. 짱밖에 있을 때는 비 오면 벌레도 없고, 특히 이게 시골에 살면 벌레가 보통 이래. 시골살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벌레예요. 그거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뭐, 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공구리로 밀어버리든지 뭘 하면 대책이 서는데 이게 벌레가 끝도 없이 벌레와의 투쟁이야. 그건 살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비 오면 벌레도 없고, 그 다음에 미스트 뿌려주잖아. 미스트 뿌려주지.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이렇게 기온이 다운되니까 약간 맑은 느낌을 받잖아. 그래서 저는 비 오면 좋아.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소리도 줄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비 올 때 잘 없으니까.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비 올 때
흙바닥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아마 이런 도시에서는 못 볼 거야. 그 흙바닥을 보면 그 물길이 쫙 이렇게 강처럼 패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쫙 물이 떨어지면 어디는 강이 되고 어디는 그냥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예술인가? 이런 생각? 그리고 거기에도 있잖아요. 저 바다에서도. 바다에도 이렇게 물길이 있죠. 보이죠? 배 타고 이렇게 싹 가면 물길이 싹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도시에서는 못 봐. 왜냐면 흙바닥이 그렇게 큰 바닥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재밌다고. 그래서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도 지금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계절 바뀐 거는 다 느끼잖아. 예, 한국인이면 아마 뭐 다 느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새 계절에 맞는 집을 짓고 살았대요. 각각으로. 아버지가 지어줬대. 돈 많으면 뭐 자식 지어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안 썼고, 그게 이태리 이제 한 땀 한 땀 아니면 안 쓴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명품 소비가 막 계속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저는 주술성하고 관련된다라고 보고, 인간의 주술적 심리,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개인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사는 명품은 명품이 아닙니다. 그냥 보세품보다 조금 높은 거 정도라고 보면 되죠. 진짜 좋은 거는 아니죠. 1,000만 원짜리 가방, 이렇게.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은 살려고 돈을 내도 그쪽에서 안 팝니다. 진짜라니까. 약간 비극적이긴 한데, 카드 심사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좋은 카드는, 전 세계를 상대로 0. 몇 %만 갖는 카드들이 있어. 연회비 낸다고 나도 가입해 주세요. 아닙니다. 심사에서 다 떨어집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호텔에 자는 거는, 하루에 1,000만 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호텔 방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돈 준다고 그 사람이 받아주는 줄 알아? 안 받아줘. 기분 더럽지. 기분 더럽지.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명품이에요. 그런 거는 다 넘버가 있지. 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 팔았다라고 하는 추적 이력까지 다 나오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신 거는, 진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트 50원짜리 비닐이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환멸을 느껴서 필요가 없으면 나한테. 나한테. 아니,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카시산 비단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태리 명품 한 땀 한 땀 넘버 쓰여 있는 거. 넘버 쓰여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디자이너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야. 그건 유일물 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 싼 거는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는 넘버가 있어. 그래서 몇 벌 한정. 그래서 몇 다시 몇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 그러니까는 총 만든 게 50개야. 그럼 50개 중에서 내 건 몇 번째. 이렇게. 그런 게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는 태양 고무신 신다가 나이키 신는 정도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건 그냥 돈 주면 사는 거. 그냥 보급품. 좀 비싼 보급품. 군대로 얘기하면, 사제품 정도? 군용 그 국방색 그거 입어야 되는데, 난냉구 입어야 되는데, 그냥 흰 난냉구 입은 정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그걸로 경쟁을 하지. 근데 있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없어 보이는 사람과 있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없는 사람들은 로고가 굉장히 큰 걸 선호하고, 진짜 있는 사람들은 옷이든 뭐든 로고가 잘 안 보인다고.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냐? 로고가 없지. 로고가 없지. 로고 자체가 없지. 그러면 수제가 아니냐? 아, 수제지. 수제지. 다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세상에 수제 아닌 건 없어. 어디까지가 수제냐고 그다음에 누가 만들었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하인들에게도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줄 수 있었느냐? 안 되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양반 중에서 굉장히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양반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안 되죠. 그래서 2500년 전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진짜 예산 많았어. 돈 많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할 때 부처님 10대자 중에 한 명인 그 우발이 깍새거든요. 깍새. 이발사. 이발사. 근데 그 이발사도 일반 이발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냥 이발사면 천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왕실과 붙어 있는 사람은 약간 험한 일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대장금 생각하시면 되지. 저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셰프라고 자꾸 해. 그러니까 셰프면 굉장히 있어 보여. 그지? 주방장 아니야? 주방장? 그냥 주방장이잖아. 근데 뭐 어느 순간부터 뭐 셰프네 어쩌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차이니스 레스토랑 이렇게. 야, 청요리집이잖아. 청요리집. 청요리집. 청요리집 들어보셨지? 요즘은 근데 청요리집 표현을 안 쓰던데. 근데 어떻게 보면 청요리가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인도 음식점. 뭐 안 그러면 뭐 프랑스 음식점. 말이 되잖아? 그러면 청나라 음식점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신은 옷도 좋고 먹을 것도 잘 먹었다. 하인도 고기 반찬을 먹는데 그 위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당신이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제가 나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가를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얘기하다 보면. 근데 뭐 있어 보이는 건 별로 기억나는 게 없고 맨 나는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가기 싫어서 뭐 이상한 아픈 척하고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차마 말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차마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가 걸리면 야, 이 인간이 저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집 식구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진기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 진짜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사람의 이상한 행동의 그 범위치가 아닌 특이한 행동들을 한다니까? 근데 나는 그때 다 이유들이 있었어. 지금도 나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지금도 나는 그게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아니, 그 너무 심한 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가 나를 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도 막 폐악을 죽이면서 울고 있었거든? 나는 눈에 보이는 그 개를 만지고 싶었어.
난 그 개를 만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를 달랑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나 개 만져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그러다가 울고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날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난 다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얘는 왜 통제가 안 되노? 얘는 왜 잠깐도 가만히 못 있노?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어른들이. 난 이유가 있었어. 나 개 만지고 싶었어. 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동물이 있으면 가서 찝쩍거립니다. 지금도 그 행동을 해요. 제가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게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안 했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야. 뱀을 목에다 걸고 사진을 찍는데 나 그거 안 갔잖아.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간 스님이 왜 안 가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이러길래 내가 더워서 못 가요. 나 힘들다. 우리 그런 거 뱀 이렇게 보면 막 뛰어가서 제가 얘기 안 했나? 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뱀 잡아간 사람이라고 집에. 나한테 걸리면 나 다 잡는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행동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커서 내가 한 행동들이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나는 그 뱀이 불쌍했어. 걔가 애들한테 좀 맞아가지고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그걸 말려주고 데려가서 내가 치료를 해줬다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깨진 걸 생각하면 뱀 잡아왔다고 얼마나 사업하는 집에 네가 뱀을 잡아오는 게 지정신이냐. 그래서 우리 집이 그 뒤로부터 사업이 잘 안 됐나. 이게 그 사업하는 집에는 뱀을 하면 안 된다는 뭐 속설이 있는가 봐. 나 몰랐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그 잘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야리한 징계한 일들 들으면 기겁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19금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놈들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 에디슨 무슨 부화하려고 계란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우디 그 어렸을 때 흑장난하면서 딴짓하고 이상한 또라이짓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애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부모들이 그런 애들을 상태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이러잖아? 그러면 얘는 납득이 안 돼서 계속 한다니까. 내가 그런 애였어.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에디슨 그 계란 품은 거 있잖아. 알 품은 거. 그게 에디슨이 떴으니까 천재 소리를 듣는 거지.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지. 달걀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못 세우는데, 이렇게 뚝 쳐가지고, 깨가지고 세웠다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 들어봤지? 콜럼버스가 뜨니까 그게 일화로 남는 거지. 안 떴으면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제는 끝이요. 알렉산더도 나오잖아.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 칼로다가, 이거 또라이. 다 이기면 미담. 가우디도 마찬가지지. 가우디가 그런 건축적인 후원을 못 받았으면 저 완전 또라이로 끝나는 거요. 인생이 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잘 살았대. 그리고 그 사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거고, 그런데 있는 집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어합니다. 있는 사람의 힘듦이라는 게 있어. 없는 사람의 힘들은 대부분 물질과 관련돼요. 물질과 관련돼.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쓰고 싶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준을 나눌 때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몇 번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안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비싼 걸 사면 되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싼 걸 사고, 저도 비슷한 상황에 계속 처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돈이 더 들어가. 하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처음에 비싼 거 한 번 샀으면 끝났는데 이걸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종합해보면 비용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형편이 그나마 괜찮아서 뭐 결혼을 했더니 부모가 집이라도 한 칸 사준 집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뭐 월세 전세로 올라오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이게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의 고뇌가 있고 없는 사람의 고뇌가 있다니까. 없는 사람의 고뇌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있는 사람의 고뇌 알아? 있는 사람의 고뇌? 있는 사람의 고뇌? 잘 모르지? 그게 문제인 거야.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왜? 나도 그런 고뇌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런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먹혔느냐. 그 이유는 있는 사람의 고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벌은 고뇌가 없을까?